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더니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한숨이 깊어지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우리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불이 들어와 있을까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8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010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빠지면서 945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내림세가 짙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조금 더 큽니다. 2.17% 하락하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2.6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8만 6천 원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LG화학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6% 빠지면서 77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셀트리온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09%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91% 내림세 나타나면서 48만 9,5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만 1%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9%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강보합권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5만 1,900원에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SK머티리얼즈, CJENM에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CJ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5%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3만 5,4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버라이즌 공급 계약을 성사했는데요. 이로써 한미일 1위 통신사를 모두 잡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NTT 도코모에 이동통신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판매 가격 상승 영향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로 두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낸드 기술 경쟁력 상승이 전망이 된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처음으로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모집액의 6배가 넘는 수요를 모으면서 글로벌 IT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건데요. 네이버는 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ESG 채권인 지속가능 채권을 연간 1.5% 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에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모집 금액의 6배 이상인 3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 사상 가장 낮은 가상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상자산 가치가 나란히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달 들어서 7천만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 라인의 링크와 카카오의 클레이는 올 한 해 들어서 모두 7배에서 10배 정도 가격이 뛰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굵직한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달 들어서 일제히 최고가를 찍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두 종목의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의 악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제를 환기시켜봐 줄 만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LG화학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후 수거, 그리고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ESG 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스타트업인 이너보틀과 손을 잡고요.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가 완벽하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에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회사가 구축하는 에코 플랫폼은 소재와 제품, 수거, 리사이클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허성우 부사장은 앞으로도 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석유화학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초고속 충전 브랜드인 이핏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상황을 대비한 건데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겁니다. 충전 생태계 플랫폼 육성 계획 등 미래 충전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수출액이 지난해 두 자릿수로 급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요. 제품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기세가 좋았던 겁니다. 이 두 회사는 3세대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겨냥을 하고 있어서 K-바이오 수출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0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두 회사의 바이오 시밀러 수출 합계는 직전 해보다 56.2% 급증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가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연구원은 올해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약 35%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현재를 살펴봤을 때 중국의 내수 열연 스프레드는 2018년 상반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과 함께 빠르게 상승한 탓이 큰데 이 탄소강 스프레드는 지난 2018년 상반기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님블 뉴런과 함께 협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원회기 블랙 서바이벌의 우리나라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영원회기를 성공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님블 뉴런은 개발과 QA, 서비스 운영, e스포츠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마케팅과 PC방 서비스, 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에서도 지금 지수도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하루 종일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시장을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지정이 되면서 오세훈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안철수 테마주들은 급락세가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오세훈 관련주를 살펴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양산업부터 보시면요. 굉장한 급등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진양산업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20% 넘는
넘는 22.03%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9,140원에 지금 거래를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진양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대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주가는 5,560원을 가리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양폴리 역시도 상황이 좋았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14.21% 상승하면서 4,2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테마주들 분위기 좋지 못했습니다. 써니전자 주가 보시면 20% 넘게 빠졌습니다. 20.07%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했는데요. 주가는 3,3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까뮤-ENC도 보시면요. 2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37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안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도 15%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63,3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인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1.01%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004.7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000선을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요. 하루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지금 가장 저점은 3.3선까지 찍어낸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림세가 더 짙은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도 지금 보합 마감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보합 마감하면서 73,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81,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는 13만 5천원에 멈췄습니다. 네이버는 2%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LG화학 역시나 좋지 못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만 원 빠지면서 77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부터 지금까지 빨간불을 유일하게 켜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1.2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9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모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0.28% 내림세 나타내면서 약보합권에 들었고요. 카카오도 0.7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삼성 SDI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2.8%대 낙폭을 보이면서 62만 4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은 건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1.23%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종이 목재, 음식료품,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은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이 많았던 시장인데요. 하락한 업종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과 기계, 보험, 통신 업종도 좋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의 하락을 막지는 못한 시장이었는데요. 외국인은 4,764억 원을 덜어냈고 기관은 5,403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담아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3거래일 연속 담아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를 보시면 0.9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46.3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내림세가 짙어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사이에서는 혼조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여전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 셀트리온 형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6% 상승하면서 12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74%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알테오젠은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5만 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0.54%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0만 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3% 넘게 빠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엇갈린 모습이 연출되는 6위부터 10위 종목의 상황인데요. 시즌이 그래도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4.88%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전거래보다 6,300원 오른 13만 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 CJENM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 제조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1.83%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류 업종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비금속 업종과 운송, 제약 업종도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컴퓨터 서비스, 운송장비 부품에서는 3%대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와 정보기기 업종도 좋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495억 원, 기관은 33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1,07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거래일과 다른 양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진우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형 포장과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먼저 대형 포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 종가를 보시면요. 지금 양봉을 형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좀 긴 양봉을 형성해 줬는데요. 15.52% 상승하면서 3,015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포장의 주가는 지금 쿠팡 3자 물류 사업 진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도 신세계 정용진에 대해서 화성국제 테마파크 투자 결단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또 대형 포장은 부동산 보유 기대감도 감돌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어서 SM 라이프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2.03%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주가는 3,26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양봉을 형성해 주면서 거래를 마감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OTT 디즈니와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디즈니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LG U+가 월트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월트 디즈니와 폭스, 쇼박스, 워너 브로더스, 코리아, 판시네마, CJENM,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 등 주 영화사와 부가 판권 계약을 맺어서요. DVD와 블루레이, 4K UHD를 기획 제작을 하면서 대여점과 음반 매장 또 주요 서점과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관련주로 묶인 SM 라이프 디자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저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셨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정말로 한숨이 나는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려낸 우리 시장을 보면서 답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파란불로 마감한 우리 시장, 내일은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